AI 오픈소스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응용.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내용을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공공데이터의 개요. 공공데이터는 이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전화를 통해 오늘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것부터 출근하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보이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정보, 점심시간에 맛집 위치를 찾아가며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퇴근 시 교통정보 확인, 그리고 주말 여가 활동을 위해 검색하는 등산로 정보까지 모두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며 대부분 무료로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 빈도, 데이터 용량 등으로 특성을 나누어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들이 개방되어 있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신청을 통하여 아직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 개발 노하우, 가공 노하우 등을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석 과정.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하여 시스템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처리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뒤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단계부터 살펴볼까요?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단계는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모아 시스템을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인데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분류체계, 서비스 유형, 확장자로 구분하여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데이터맵 페이지에서는 개방된 데이터들의 소재 정보 및 연관 관계를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계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데이터는 오픈 API,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픈 API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픈 API는 외부 개발자들이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정해진 형식을 통해 서버에 요청을 하고 서버로부터 그에 맞는 응답으로 데이터를 받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버스 정보를 공공 데이터 서버에 요청하고 해당 데이터를 가공하면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이 제시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포털에 회원 가입을 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데이터 활용 신청을 합니다. 활용 신청 후 활용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계정에 인증키가 발급되고 이 인증키를 추가하여 오픈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SV 파일을 다운로드 해볼까요? CSV 파일은 간단한 형식으로 엑셀, 파이썬, R, SQL 등에서 쉽게 읽고 쓸 수 있어 데이터셋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CSV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됩니다. XLSX, PDF 등 다양한 확장자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요구되는 확장자에 맞추어 다운로드합니다. 다음은 전처리 과정입니다.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모든 과정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변환, 가공, 정제의 과정을 들 수 있는데요. 전처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데이터 변환 및 가공은 데이터 값을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실수형인 숫자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변환하거나 색상과 같은 범주형 데이터를 계산이 가능한 숫자와 대칭하여 인코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스케일에 따라 정규화를 진행하거나 로그 형태로 변환하는 등의 모든 과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결측치나 이상치를 처리하는 과정인 데이터 정제 과정입니다. 결측치는 데이터셋에서 누락된 값을 의미하고 이상치는 비정상적인 값으로 정상적인 값들과 섞여서 분석된다면 분석 결과 또한 비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석 전에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즉, 해당 행 자체를 제거하거나 평균값, 중간값 등의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모두 제거하게 된다면 데이터가 부족해지거나 옳지 않는 값으로 대체하면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분석 및 시각화 단계입니다. 전처리를 통해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합니다. 분석 결과가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기본인 기초통계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통계 분석은 데이터를 요약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패턴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 지표로는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통계 지표를 확인함으로써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전처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확인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면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셋을 시각화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며 현재도 새로운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날씨 데이터를 선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날짜의 X축과 평균 기온의 Y축에 해당하는 곳에 점을 찍고 각 점을 선으로 이은 선 그래프입니다. 숫자 데이터 리스트를 봤을 때와 다르게 선 그래프를 통해 평균 기온을 보면 직관적으로 여름에 기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균 기온 히스토그램으로 기온의 빈도수를 막대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스토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보았을 때 평균 기온이 25도 근처에 위치한 빈도수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자 도표는 데이터의 분포와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중앙값, 사분위수,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이상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자 도표를 통해 주로 여러 데이터셋 간의 분포를 비교하거나 데이터의 비대칭성을 파악할 때 사용됩니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통계적 개념입니다. 즉, 하나의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관관계는 양수, 음수 또는 0일 수 있으며 1, 마이너스 1일 때 두 변수 사이에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는 방법에는 상관계수에 따라 색으로 표현하는 히트맵 방식이 있으며 색을 통해 직관적으로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점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산점도는 각 데이터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표시하여 두 변수의 상관관계와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X축은 하나의 변수, Y축은 다른 변수를 나타내며 각 점은 두 변수의 값상을 나타냅니다. 산점도를 사용하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그룹 간의 분포와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응용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중 2023년 4월의 날씨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날씨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 분석 방법인 선형 회귀 분석과 KNN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 중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기압에 따른 기온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종족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이에요. 선형 회귀는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직선을 찾는 과정으로 회귀 방정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값에 대해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어요. 회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B0, B1과 같은 가중치를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가중치를 찾게 되면 새로운 독립 변수가 주어졌을 때 종족 변수 y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압에 따른 기온을 예측할 때 독립 변수인 기압을 x1으로 종속 변수인 기온을 y로 한다. 다음은 기압과 평균 기온을 사용하여 나온 선형 회귀 분석 결과 만들어진 직선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결과를 통해 기압이 증가할 때 평균 기온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구해진 직선을 통해 새로운 기압에 대해서 평균 기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KNN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2023년 서울의 날씨 데이터를 기온과 기압에 따라 비가 올지 예측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 Nearest Neighbor,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학습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종속 변수가 어떤 결과값을 가질지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K가 3일 때 새로운 데이터가 노란색일 확률이 66.6%, 파란색일 확률이 33.3%로 노란색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K가 5일 경우 새로운 데이터가 노란색일 확률 40.0%, 파란색일 확률은 60.0%로 파란색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날씨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웃한 기온과 기압 데이터와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여 비가 올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 적용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입니다. 각 기온과 기압에 따라 청록색 부분에서는 비가 올 것이다라는, 베이지색 부분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기상정보 데이터의 기온과 기압을 통해 비가 올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오픈소스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응용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